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헌법재판소 평소에는요, 이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잘 알기 힘듭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헌법재판소 저기는 뭐 하는 데지? 일반인들은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좀 멀게 느껴집니다.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심판을 하는 곳이다 뭐 정도는 알지만 이게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정쟁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이다. 그 앞에는요 통진당을 해산할 때 그때 헌법재판소가 위력이 이제 드러났었죠. 사실상요 대법원하고 동격입니다. 원래 예전에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하고는 이 서열이 달랐거든요. 대법원장이 3위, 의전서열 3위, 헌법재판소장은 그 밑이었거든요. 4위. 지금은 근데 공동 3위죠. 공동 3위.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항의를 했어요. 정부에다가. 왜 우리가 대법원보다 미치냐. 어떻게 보면 대법원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다. 헌법을 다루는 것이고 저기는 헌법의 하위 개념인 법률을 다루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4위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의전서열에서 4위는 비고요. 바로 5위로 넘어가는 거죠. 5위 이제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위는 놀랍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뭐 대법관까지 이제 겸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에서 두 명이나 있고요. 여기 뭐 빅텐 그러니까 의전서열 10위 안에 두 명이나 들어가 있죠. 헌법재판소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법부에서 세 명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대한민국을 지금 진짜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이 지금 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선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다시 윤석열로 가느냐,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뽑느냐, 이걸 지금 다투는 어마어마한 위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계엄한 그 이유가 충격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부정선거, 스탑 더 스틸, 그리고 반국가 세력, 간첩,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을. 이런 이슈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전대미문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요. 그 헌법재판소 내부의 우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선거가 많이 밀린 상태로 지금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문영배 이미선이가 퇴임하고 나서 뭐 어떻게 또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경우에 이제 주목이 되는 지금 문영배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군가를 지명하지 않으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렇게 이 들어온 그 연도로 볼 때 이제 빨리 들어온 사람 고참이 되겠죠. 내부에 뭐 그들끼리는 서열은 원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고참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동기들 중에서는 이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객관적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은 없는 상태에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문영배처럼 권한 대행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대로 가게 되면요 김형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형두가. 김영두가 어쨌거나 여기는 김명수가 임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요. 이 두 사람이 왼쪽에 두 사람이 나가고 없으면은 이 사람이 제일 이제 오래 묵은 뒤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나이도 많고 기수도 뭐 훨씬 빠르고 뭐 등등 해서 정정미보다는 여러모로 김영두가 유력하다. 뭐 거의 99%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한덕수 총리라든가 권한 대행이 만일에 있다면요. 한덕수든 뭐 그게 또 한덕수가 탄핵 당하고 나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든 그쪽에서 이 중에서요 특별히 아니다 김영도 아니다 정정미 아니다 정형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면 몰라도 그런 게 없으면은 김영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죠. 1965년생 정업 전라북도 정업이고요. 사법연수원 19기 김명수가 이게 지명한 인물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하냐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법원 한명숙 전 총리 1심에서 무죄 선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형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형도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 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가서 유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두가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이거는 뭐 50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런 짓을 했고요.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건 최근이죠. 2024년 12월 15일 기사인데요. 윤 탄핵 표결 전날 야당 중진 만났다. 요 뉴스는 다 나갔으니까 알죠, 저 뭐. 기억하시죠? 김형두 재판관 법조인 단체 송년 행사 현장 축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서영교, 서대지를 만났습니다. 요새 이 서영교를 부르는 우리 애국 우파 길거리 투사들이 서영교 부를 때 서대지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야말로 꽥꽥거리는 기차 화통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됐었고요. 이게 사진도 찍혔었죠. 이렇게. 한명숙에게 무죄를 준 김형두. 그 당시 검정이라고 했는데 13초 검정으로 또 이게 논란이 됐었죠.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라고 봅니다. 한명숙 저 사람에게는 죄를 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2010년 3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현장 검증이 열렸다. 요거 13초 검증하고 그냥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단에 있는 사진, 이게 바로 그 사진이잖아요. 여기 지금 서대지 보이죠? 서영교 이거는 이화여대 그 운동권 그 당시 총학생 회장을 역임했죠. 여기도 주사파입니다. 서영교도. 근데 이게 고향이 여기도 TK죠. 경북 상주인가 이럴 겁니다. 상주.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적절한 대화를 했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최강욱 아닙니까? 최강욱. 철음회의 좌장격이었는데 요새는 이게 아웃돼 가지고 국회의원은 아니죠.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 놀더군요. 이 최강욱하고 두 사람이 40년 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친하대요. 나이는 여기 김형두가 조금 몇 살 위고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조금 선배입니다. 최강욱보다 약간 선배인데 최강욱이가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네. 이 김형두를. 한국에서 지혜의 아홉 기둥은 누구한테 해당될까? 웃음으로 떼어보려 하지만 최강욱의 어려우면서도 쉬운 문제에 당황한 김형두 후보자. 최강욱은 여기 이런 표정을 지을 때와 이렇게 표정 아니고 굉장히 사나운 표정, 그걸 우리가 많이 기억하죠. 특히 이제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정부 강요라든가 뭐 청문회 할 때 이때 보면은 굉장히 여기도 싸움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청문회를 해준 것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 김영도에게만 이렇게 특별 배려를 했던 거죠.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40년 2년 제가 본 김영도 재판관은 정말 이 사람은 뭐 극찬을 하는 거죠. 정말 공정하고 뭐 어디 하나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까도 미담만 나온다. 까도 남이라고요. 뭐 예전에 이제 그 박지원이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때 검찰총장 하나 그때 이렇게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리를 했죠. 여기도 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해줬습니다. 이게 김영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조금 우리가 언급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김영두라는 인물 얼굴 자체만 놓고 보면 선비 같죠.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듯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그 속은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몇몇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실제 과거 그 판사실에 이제 판결한 걸 보면 보수예요. 판결은 보수입니다. 판결은
쭉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 그 판결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 요건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2023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법조항도 합헌으로 해가지고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고요. 2023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조항 위헌이다. 이것도 좀 뜻밖이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거는 위헌이다. 이것도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방송 3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침해에 대해서도 이 자기의 뜻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또 보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그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좌파들이 특히 이제 좌파 일각이죠. 좌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임태훈 같은 군인권센터 그런 어떤 민간단체, 사설단체입니다. 그런 데서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 사람은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수네? 확실한 보수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 간에 남자 군인들 간에 성행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도 합헌이다. 이런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이것도 합헌을 내려가지고 다소 보수적 색채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종교 등 병력 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 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이것도 합헌을 이렇게 판정했고요.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 소원도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한 방 먹인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도 기각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불러드린 이 주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을 때 이 판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가 봐도 명백히 보수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도 기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마흔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요거는 일부 인용했죠. 지금까지는 쭉 보수로 오다가 여기서는 약간 결이 다른 어떤 그런 판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고요. 이게 김영두 재판관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그 성향은 보수로 생각이 돼요. 다만 인연이 저쪽에 이제 민주당 쪽에 인사들과 이 지역 출신도 그렇고요.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중립파로 보이긴 하는데 인적 카테고리가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말이죠. 여기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때도 서영교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런 것도 참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문영배의 뒤를 이어서 권한 대행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네요.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진짜로 뭐 권한 대행이 되어서 어떤 판단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어떤 그런 요인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거리 많습니다만 한꺼번에 뭐 다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이슈는 그냥 여기에 문형배가 나가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종석 그 헌재 소장이 퇴임할 때 그때 윤 대통령 몫으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한 게 정말 뼈가 아픕니다. 뼈가 아파. 그렇죠? 그때 당시 재판소장 하나를 제대로 이제 임명을 했고 그래서 구인 체제를 잘 만들어 놨으면은 오늘날 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저들이 벌써 태클을 걸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임명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이 없는 상태로 문영배가 소장 대행을 하면서 이 8인 체제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쟁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 그 속에서 지금 어쨌거나 다음 헌재를 맡을 인물이 과연 누구냐? 최상목이 되든 한덕수가 되든 새로운 어떤 헌재 소장을 지명하느냐? 아니고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김형도에게 가느냐? 이제 이것을 지금 판단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